안녕하세요. 돈 되는 부동산 경매 돈부경TV 안상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중개와 경매 매수 대리를 하면서 경매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하여 경매의 권리 분석 등에 대한 내용과 물건 분석 및 돈 되는 경매 물건 등을 소개하는 10분 경매 과외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우리가 민법에서 보호를 많이 해주는데요. 그보다 더하게 임차인들을 위한 특별법으로서 만들어낸 겁니다. 임차인들 있죠. 임차인을 위한 편면적 강행 규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임차인을 위해서 한쪽 면만 편들었다 그래서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임대인들은 손해 보는 경우가 좀 있는 거죠.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보호하겠다라는 취지가 강한 거죠.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요, 임대인도 잘 알아야 됩니다. 임차인은 뭐 또 말할 것도 없겠죠. 왜냐하면 자기 재산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대인도 손해를 보면 안 되고 임차인도 자기 재산을 지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주 양쪽에 중요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인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지금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럼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누구를 보호해 주느냐? 보호 대상이 있는 겁니다. 보호 대상. 적용 대상이죠. 보호 대상은 일단 사람으로 치면 일반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그러나 법인 중에서도 예외 조항이 있는 거죠. 예외. 우리가 LH, SH처럼 주택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서 임차를 해가지고 재임차를 놓습니다. 그러면 이 재임차 한 사람이 전입신고를 할 때부터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지방공사, 중소기업이 직원 숙소로서 사용한다 이랬을 때 이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적용을 받는 주택은 어떤 주택이어야 되는가? 모든 주택이면 됩니다. 모든 주택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미등기 상관없습니다. 무허가 상관없습니다. 자, 미등기든지 무허가든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 일시적인 사용은 주임법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주택이에요. 주택입니다. 주택인데 요거를 일부를 사용을 해요. 일부. 여기다 이제 전입을 하는 거죠. 요거는 주택 외로 사용을 합니다. 이래도 주임법을 적용받습니다.
오케이. 근데 만일의 경우에 주택이 아니다. 비주택이죠, 비주택.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택을 만들어서 거주를 해서 이게 주임법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게 유일한 주거수단이라면, 딴 데 주택이 없대든지 해서 없는데 이 사람은 이게 유일한 주거수단이다. 그러면 요거는 주임법 적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국가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호해 준다는 얘기예요? 과연 무엇을 보호해 준다는 얘기예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은 지난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근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대항력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대항력에 대해서 또 집중 얘기를 할 건데요. 대항력은 대항할 수 있는 힘입니다.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대인이나 지금 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새로운 임대인, 소유자가 나타났을 때 대항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고요. 대항력은 요건이 있죠. 점유, 인도죠, 인도. 전입이 되어 있어야 대항력을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항력을 발휘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과 진짜 대항을 하는 거하고 차원이 틀리죠.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근저당이 있습니다. 이게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자, 요 앞에 전입을 했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는 거고요. 요 뒤에 전입을 했다. 그러면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물론 점유와 인도 전입은 전부 다 했어야죠. 이거 하더라도 뒤에 오면 우리가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항력은 언제까지 지속돼야 되고 어떻게 사용돼야 할까요? 그러면 지속성이죠. 지속성. 만일의 경우에 지금 경매를 배우는 거니까 경매가 넘어갔다. 그럼 대항력을 어떻게 지속을 해야 되나? 요 전입한 사람도요. 어디냐면 요 뒤에 경매가 넘어와서 경매 매각 결정일이 있습니다. 결정기일. 요때까지 대항력을 유지를 합니다. 지속성. 경매 매각 결정기일까지 지속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요거 대항력을 없애버리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대항력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요 주택이 있습니다. A가 소유자입니다. 소유자면서 여기에 전입을 해서 살고 있죠. 전입을 해서 살고 있어요. 주소가 여기 돼 있죠. 그러다가 이 A가 B에게 매매를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소유자죠. 그러면서 요 전소유자를 임차인으로 만듭니다. 전소유자가 임차를 하겠다 이래서 임차인이 됩니다. 그러면 전소유자 임차인의 대항력의 발생은 언제냐 이랬을 때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요. 이 소유자는 전에부터 전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전입신고는 돼 있잖아요. 지금도 돼 있는 겁니다. 새롭게 뭐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임차인이 그럼 대항력을 언제 주장할 수 있느냐? 새로운 소유자가 건물 등기를 하죠. 그러면 다음 날 대항력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항력 발생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요거 도표를 만들면요. A 소유자, B 소유자 이렇게 되고요. 이 소유자가 임차를 하게 됐을 때 대항력의 발생은 요 등기 다음 날 요때 대항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지위 한 채 있습니다. 요거는
A가 임차를 하고 있고요. 요거를 B에게 전차를 합니다. 전차라고 하는 거는 전전세 개념이죠. 전전세. 물론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불법으로 하게 되면요, 이거 해제 사유입니다.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차인이 했을 때 임차인은 예를 들어서 여기 대항력이 있었다. 대항력이 있었는데 전차인이 옵니다. 그러면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면 그 다음날 이길 대항력을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집이 한 채 있었는데요. 자, A가 임차인입니다. 근데 B에게 B는 전차인입니다. 세를 줬습니다. 세를 받은 사람이 또 세를 놓은 거죠. 요거를 이제 전차이니까 이제 전대인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전대인이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요 임차인, 요 사람이 요 집을 매수를 했습니다. 샀어요. 요건 갑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샀습니다. 그러면 매수 등기를 하겠죠. 등기를 하게 되면 요 사람은 등기 즉시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대항력 갖게 됩니다. 여러분 경매할 때는요, 이런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적용대상, 대항력까지 했습니다. 또 다음번에는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계약갱신 나갈 겁니다. 앞으로 돈 되는 부동산 경매생활 돈부경TV는 경매로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하여 권리 분석에서 실패하지 않는 법, 좋은 물건 고르는 법, 좋은 물건 낙찰받고 명도하는 법 등 경매 기초부터 실전까지 1:1로 10분 경매과의 형태로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